새벽부터 미친 듯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클레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뉴욕의 작은 원룸 아파트. 창문 너머로 늘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높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클레어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은 18번째 회의야. 같은 얘기를 또 듣겠지. 손에는 이미 휴대폰을 쥐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메시지들, 마감 기한, 상사의 요구 사항. 클레어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대 후반, 꿈꾸던 뉴욕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클레어는 자신의 작은 칸막이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 옆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3달 전에 붙인 그 글귀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너 휴가 쓸 계획 있어? 옆자리의 동료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휴가라.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삶에서 숨 쉴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없어. 근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날 저녁, 클레어는 평소와 다르게 집에 돌아와 여행 사이트를 뒤적였어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다 아시아 배낭여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양.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의 세계. 클레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거였어. 클레어는 충동적으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1달간의 아시아 여행. 첫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상상 속의 아시아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클레어를 만날 시간이 왔군요. 베이징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클레어는 숨이 막힐 듯한 혼잡함을 마주했습니다. 온갖 언어가 뒤섞인 소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안내판들. 뉴욕의 분주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혼란이었죠. 여기서 출구가 어디지? 클레어는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화벽 때문에 평소 쓰던 앱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간신히 찾은 택시 승강장에서 그녀는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호텔, 가주세요. 클레어의 더듬거리는 중국어의 택시 기사는 빠른 중국어로 뭔가를 물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그녀는 그저 웃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은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죠. 수많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고 있었어요. 교통 신호는 있으나 만화한 듯했고 클레어는 눈을 감아야 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프런트 직원은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고 체크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클레어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여행일까? 다음 날 클레어는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메뉴판은 모두 한자였어요.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있나요? 결국 손짓과 몸짓으로 주문한 커피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불을 하려는데 직원이 QR코드를 가리켰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중국의 결제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는요? 비자 카드? 다행히 카드 결제는 가능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거리에서는 구글맵이 작동하지 않아 길을 잃기 일쑤였고 지하철은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클레어는 점점 여행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클레어의 지친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여행에서 찾으려 했던 해방감 대신 더 큰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계획을 바꿔야겠다. 클레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의 사흘은 그녀가 상상했던 여행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언어 장벽, 기술적 제약, 그리고 끊임없는 혼란. 이대로라면 한 달의 휴가가 악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어. 그녀는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켰죠. 호텔의 느린 와이파이에 인내심을 시험받으며 클레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너무 비싸고, 태국, 너무 덥고, 베트남, 흥미롭지만 중국과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우연히 서울, 한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K-팝과 한국 드라마 정도였죠. 특별한 기대나 이미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안 되겠어? 어차피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 순간의 결정으로 클레어는 중국 일정을 줄이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직감을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짐을 꾸리며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은 여전히 혼잡했지만 클레어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이 여행에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시간의 비행 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클레어는 베이징에서 느꼈던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웰컴 투 코리아, 미스 클레어. 간단한 영어 인사에 클레어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환영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심사관은 알지 못했겠죠.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명확한 안내 표지판과 영어 방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클레어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에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규칙적으로 달리는 차들. 베이징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클레어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어쩌면 이게 내가 찾던 여행일지도 몰라.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클레어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지하철이 가장 편리하다고 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클레어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페이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처럼 활기 넘쳤지만 베이징과 달리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문자들이 가득한 안내판을 보며 또다시 언어 장벽에 부딪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곧 안심할 수 있었죠. 모든 안내판에는 한글과 함께 영어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노선도를 살펴보던 클레어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클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네. 명동이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친절하게 노선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티머니 카드예요. 이걸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클레어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티머니 카드를 구매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하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지하철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 했어요. 클레어는 이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되네. 클레어는 휴대폰으로 지하철 내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인터넷 제한 없이 모든 앱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구글 맵으로 명동 주변을 검색하며 설렘을 느꼈죠. 명동역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자 활기찬 쇼핑거리가 클레어를 맞이했어요. 다양한 상점들, 음식점들, 그리고 화장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가게에서 영어 메뉴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었죠. 커피숍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데 직원이 미소 지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클레어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제 역시 카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졌죠. 클레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같은 아시아지만 베이징과 서울은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으로 이 여행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언어가 통한다는 것 이상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의 리듬에 맞춰 숨을 쉬기 시작했죠. 이튿날 아침, 클레어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베이징에서의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했어요. 그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더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클레어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받았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앱은 영어 설정이 가능했고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어요. 와, 이건 진짜 편리하네. 클레어는 앱을 통해 경복궁으로 가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지하철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거리의 질서정연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신호등은 정확히 지켜졌고 사람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분히 기다렸죠. 지하철에 탑승한 클레어는 차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음 정거장 정보와 환승 안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여기서는 길 잃을 걱정이 없겠어. 클레어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시는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도 질서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클레어는 입구에서 영어로 된 안내 책자를 받았어요. 오디오 가이드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점심시간, 클레어는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수월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녀는 그릇 안의 화려한 색감에 감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 건가요? 옆 테이블의 한국인 커플이 클레어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친절하게 비빔밥 비비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클레어는 이 작은 교류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죠.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거닐며 클레어는 여유를 만끽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한국 전통차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더라. 클레어는 문득 자신이 평소와 다르게 느긋해진 것을 깨달았어요. 베이징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었다면 서울에서는 진정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여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느꼈죠. 저녁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었습니다. 클레어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어요. 복잡하고 무질서했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시의 리듬에 온전히 맞춰 숨을 쉬고 있었죠. 6장. 클레어는 서울에서의 나흘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시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어요. 지하철역 근처의 무인 편의점에 들어서며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편리함이 또 한 번 그녀를 놀라게 할 차례였죠. 편의점 안에는 계산원이 없었어요. 대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에 잠시 당황했지만 화면 오른쪽 상단의 영어 버튼을 발견했어요. 한 번의 터치로 모든 메뉴가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그녀는 삼각김밥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카드를 태그했습니다. 잠시 후 영수증이 출력되었고 클레어는 상품을 찾아 나왔어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간단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데 15분이 걸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클레어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어떤 노인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일상에 녹아들다니. 오후에 클레어는 강남역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안내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대형 터치스크린이었어요. 영어 버튼을 누르자 강남 일대의 상세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식당, 카페, 쇼핑몰,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거리에는 수많은 카페가 있었고 클레어는 그중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호기심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순식간에 영어로 된 디지털 메뉴가 화면에 나타났죠.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했습니다. 와, 정말 편리하네요. 클레어가 감탄하자 옆 테이블의 직장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모든 게 효율적이어야 해요. 저녁에는 배달 앱을 통해 호텔 방으로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배달의 민족 앱은 영어 버전을 제공했어요. 클레어는 앱을 통해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고 40분 후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결제, 주문 확인, 배달 추적까지 모든 과정이 앱 하나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클레어가 가장 놀란 것은 이 모든 기술 속에 담긴 배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이 외국인을 소외시키는 도구처럼 느껴졌다면 한국에서는 기술이 모두를 포용하는 수단이었어요. 영어 버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 클레어는 이 모든 것이 외국인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구나. 클레어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움직이는 차량의 불빛,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국에서 느꼈던 소외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이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클레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7장. 서울에서의 일주일째, 클레어는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공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걸음은 뉴욕에서의 바쁜 발걸음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유롭고 편안했죠. 한강이 시야에 들어오자 클레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넓게 펼쳐진 강물, 그 위로 놓인 다리들, 그리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또 다른 이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강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매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해왔어요. 첫 페이지에는 뉴욕을 떠나기 전 써놓은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찾기.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훑어보았어요. 중국에서의 좌절감,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수많은 놀라움과 따뜻함. 클레어는 펜을 들고 오늘의 페이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계획에도 없던 도시였어. 하지만 가끔은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 이곳에서 나는 낯선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웠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무엇보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 강 위로 천천히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클레어는 노트를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늘 다음 단계, 다음 목표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클레어는 오직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클레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귤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클레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노부부는 더 환하게 웃었어요. 클레어는 귤을 까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꼈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녀를 이 도시의 일부로 만들어주고 있었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한강 위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의 풍경이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클레어는 천천히 일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그녀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었구나. 8장. 인천국제공항. 뉴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클레어는 출국장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일주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을 위해 시작한 여행이 이제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되었죠.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한국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이런 작은 일상도 그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커피를 받아들며 그녀는 지난 2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답답함, 서울에서 처음 느낀 안도감, 낯선 도시에서 점점 편안해지는 자신의 모습, 모든 경험이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클레어는 출국장 의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여행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로 서울에서의 여정이 끝난다. 처음 이 여행을 계획했을 때는 중국에서 한 달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로의 즉흥적인 변경이 이 여행 최고의 순간이었다. 같은 아시아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언어, 교통, 기술, 모든 것이 달랐고 그 차이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클레어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일상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행이 끝난다는 아쉬움이 컸죠. 서울은 이제 내게 특별한 곳이 되었다. 낯설었지만 따뜻했던 그곳은 앞으로 내 기억 속 안식처로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은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클레어는 노트를 덮고 마지막 커피를 마셨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면서 그녀는 문득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한강변에서 본 별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평온함.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클레어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그녀는 예전의 클레어가 아니었어요. 이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고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클레어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은 어쩌면 그녀의 태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그녀가 느꼈던 여유와 균형을 뉴욕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클레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서울의 풍경들이 아직 선명했어요. 활기 넘치는 명동거리, 고요한 경복궁, 노을 지는 한강,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찾아가던 순간들. 클레어는 이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올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비행기는 대서양을 향해 날아갔고 클레어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따뜻했던 서울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 안식처로 남게 되었죠.